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8월 한 달간 중앙공원의 태극기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각종 태극기가 전시되고 다양한 체험이 마련됩니다.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의사와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 등 3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서구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부산시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교정시설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부산의 해안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광안리 해변엔 바다 쓰레기가 밀려와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15일은) 광복절 78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공원에는 태극기 거리가 만들어지고 각종 태극기 전시와 체험, 독립운동 투어가 진행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광복기념관과 충운탑, 민주공원 등 부산의 현충시설들이 한데 모여 있는 중앙공원에 태극기 물결이 일렁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78번째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태극기 물결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15일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대형 태극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독립운동가 인증샷 촬영과 스탬프 투어 등이 마련됩니다. 또 저녁 8시에는 충운탑을 배경으로 한 레이저 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태극기 전시는 8월 한 달간 이어집니다. 중앙공원 광장에서 광복기념관까지 도로는 대형 태극기와 10명의 독립운동가 어록으로 꾸며지고 조각광장에는 태극기 바람개비 200개가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한편 부산시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광복기념관에서 애국선열을 참배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1회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침체됐던 독립기념관이 모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색깔의 궁중 한복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 태극기로 디자인한 것에서 한글이 촘촘하게 새겨진 한복까지. 관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난생 처음 한복을 입어본 외국인 유학생과 교사들도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복을 처음 입어봤는데 오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입어보고 싶어요. 제1회 천안 K컬처 박람회장인 독립기념관입니다. 뮤지컬과 OST 콘서트, 커버 댄스 페스티벌 등 각종 공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모처럼 많은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부스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K컬처다 보니까 다양한 음악이나 음식 같은 게 있었었는데 음식 같은 것도 체험 맛볼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에 한류 문화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K컬처 산업 포럼도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류의 뿌리인 한글의 창제로부터 K-팝, 춤, 음식 등 다양한 K 콘텐츠의 위대한 힘을 선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2026년 세계 박람회까지 도약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국제 행사 승인 등 시는 올해 20만 명이었던 목표 관람객을 내년에는 40만 명, 내후년에는 90만 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성형시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준 의사와 환자 등 3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수납 영수증을 통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성형외과. 성형시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고가의 얼굴 피부 시술과 필러를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에는 발톱 무좀 레이저 시술로 적혀 있습니다.
성형 시술은 보험 청구가 되지 않지만 발톱 무좀 레이저 시술은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성형외과는 환자들에게 성형 시술 대신 무좀 치료 시술을 했다고 허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발급받은 허위 수납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실비보험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걸로 보험금을 받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뭔가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장은 보험 설계사들을 주축으로 환자 유치 중개인으로 관리하며 도수치료 환자와 보험 사기 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환자 총 진료비의 5에서 1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병원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만남 영수증 가지고 보험 청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보험비가 나오면 그걸로 나중에 병원에 1차적으로 갚고 이런 형태가 띄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보험 사기 범행 외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환자 알선 내역을 확보한 상태며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는 혐의로 33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교정시설 이전을 위한 여론조사 계획을 밝히자 강서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시에 대해 독단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최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교정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지 선정위가 추진하려는 여론조사와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는 법무부의 원칙과 역대 사례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라는 겁니다. 또 입지 선정위 활동은 권한과 책임이 없는 월권 행위로 강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후 교정시설 이전과 현대화 사업의 첫걸음인 후보지 추천은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많이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시고 지방정부에다 그걸 맡겨두시면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입지 선정위가 밝힌 여론조사 계획은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 등 2000명이 대상입니다. 반면 구치소 역외 이전 가능성이 열린 사상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해안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바다쓰레기 수톤이 해변으로 떠밀려와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 나타난 검붉은 물체들. 사람들이 몰려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0에서 60명 정도 저희 환경공무지 동원이 돼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양은 한 50에서 60톤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처리가 다 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초와 쓰레기가 만나 백사장에 거대한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변에 떠밀려온 것들 대부분은 미역 등 해초류. 바닷속 암초에 붙어있던 조개류도 한가득 떠밀려 왔습니다. 여기에 일회용 컵이나 물놀이용품, 어구 등 생활 쓰레기도 섞여 있습니다. 수영구는 해수욕장 청소가 끝날 때까지 피서객의 해수욕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놀러 왔는데 제한되는 게 많아서 바다에서 못 놀고 이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가는 날 날씨 좋아서 바다 나왔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떠밀려 와서 제대로 못 놀아서 좀 아쉬워요.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밀락 수변공원도 일상회복에 나섰습니다. 회센터는 외벽에 있던 차수막을 걷어냈고 화로를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공사장은 강풍에 넘어진 가림막을 걷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영구는 막바지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스웨덴 잼버리 대원 800명이 12일 광안리를 찾을 계획으로 군은 광복절을 기념한 드론쇼와 문화공연 체험 등으로 광안리를 홍보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동래경찰서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임대업체 A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대관리 전문업체 A업체는 지난 2018년 동래구 온천동의 한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세대당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업체는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 전국 40개에 이르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드론쇼에서 드론이 추락해 관람객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천대 드론쇼 도중 이를 촬영하던 무게 500g의 특수 촬영 드론이 신호 오류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30대 남성 관람객이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었고 40대 여성의 발등에도 떨어져 타박상을 입혔으나 병원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영구의 드론 추락 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로 군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흉기 난동 등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자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한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다중 밀집 지역 가운데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16곳을 골라 특공대와 공항경찰대 등 1,1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공항 폭파 협박 전화와 관련해 김해공항에는 경찰 특공대가 배치돼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서 잠시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폭염 취약계층에겐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도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5살의 김성우 씨. 올 여름 폭염은 유난히 힘겹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전부인 상황에 하루 4번씩 샤워를 해도 더위를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어렵더라도 이렇게 견뎌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후가 이랬는데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내민 도움의 손길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쿨매트를 들고 안부 확인을 왔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측정하며 건강 상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행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올해 71살의 김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 잠을 설치기 일수.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이 깨지니까. 많이 덥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선풍기와 여름이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수시로 안부 확인을 해 중앙 거점기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효 시 중점관리 어르신에 대한 안전 확인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중앙 거점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폭염 대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섰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야외 근로자 등을 위해 모자와 생수, 쿨토시 등 혹서기 물품도 지원합니다. 동래구는 폭염 취약 분야 대상에 대한 예찰 강화, 안전 확인, 행동 요령 홍보를 강화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촘촘한 복지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독거노인은 16,000명,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12,0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원이나 관리할 인력이 한정돼 현장 수요를 채우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의 수출은 11억 2,800만 달러, 수입은 11억 1,6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200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출은 1개월 만에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함에 따라 부산시가 중국 관광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중국인에게 비짓 부산 패스를 20% 할인하고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과 연계한 항공권과 호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는 10월 열리는 부산 국제 트래블 마트에 중국 여행사 등을 초청해 부산 관광업계와의 연계를 추진합니다. 최근 가요계의 황제, 일명 가황이라 불리는 나훈아 씨가 부산의 기장을 주제로 한 신곡 기장갈매기를 발매해 화제입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가 대부분 기장에서 촬영돼 더욱 관심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가요계의 황제, 가황 나훈아 씨의 신곡 기장갈매기 뮤직비디오입니다. 지난 7월 10일 유튜브 뮤직비디오로 첫선에 보인 기장갈매기는 발매 4주 만에 조회수 164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단시간에 한국 뮤직비디오 순위 17위까지 오르며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촬영된 뮤직비디오에는 기장 바다의 절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이곳 오랑대 공원뿐 아니라 기장의 명소 6곳입니다. 나훈아 씨가 직접 갈매기 춤을 선보이며 기장 곳곳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주황색 셔츠를 펄럭이며 일명 갈매기 춤을 선보인 촬영지를 둘러봤습니다. 촬영장은 오랑대 공원에서 대변, 월전항, 죽성 드림세트장까지 기장 해안가를 따라 이어집니다. 연화리 포장마차촌과 동해 어업관리단 인근 바다 등은 갈매기 춤을 선보인 주요 배경입니다. 죽성 드림세트장 인근 아홉산 숲에서는 결투신이 촬영됐고 연화리 대변항 곳곳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관광객들은 나훈아 씨의 뮤직비디오에서 만난 기장이 더욱 반갑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제일 그 어디고 참 진짜 유명한 제일 원스타니까. 이 배경을 해가지고 너무 제가 갈매기를 보고 했어요. 또 좋지. 예. 그리고 기장하면 또 기장미 여기 뭐다 메이치 더 하거든. 월전 방파제의 경우 뮤직비디오의 메인 화면으로도 사용돼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인근 상인들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다녀갔다며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그러게 저기다 방파제다.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동네에 거기 한 군데 다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20년 발매된 테스형으로 전 연령대의 인기를 끌었던 나훈아 씨. 이번에 발매된 기장 갈매기가 또 다른 신드롬을 타고 기장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제34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부산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8천여 명이 참석하는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23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 구군별 16개 종목별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남구 물놀이 축제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용호 별빛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물놀이장 6개와 무대 체험 행사 11개 등이 함께 운영되며 무료 입장입니다. 한편 남구 물놀이 축제는 지난 9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으로 인해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권역별 7개 학교에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독서 토론 캠프를 개최합니다. 오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캠프에는 35개 팀 210여 명이 참여해 비경쟁 토론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캠프 시작 전 지정 도서 2권을 읽고 캠프에서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날 행사는 나의 일자리 찾기 북큐레이션과 취업 상담,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으로 진행됩니다. 10시에는 2층 영상 세미나실에서 취업 특강이 열리고
이미지 메이킹과 퍼스널 컬러를 통한 면접 컨설팅과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북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공도서관 메이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화명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북구는 지역 내 메이커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 재료비 등 6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9월부터 2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